토리자리의 기업 분석 리포트! 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션으로 시작해서 유통, 외식, 호텔까지 공격적인 M&A로 정말 유명한 기업이죠. 이랜드 그룹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랜드에 가고 싶은 취업 준비생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자, 이랜드 그룹 연매출 5조 9,511억원, 영업이익 3,794억원. 이화여대 앞 의류 매장을 시작으로 패션업, 유통업, 외식업, 휴양업 등 적극적인 사업 영역 확장 전략을 통해 성장한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입니다. 의식주 휴미락 6대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기업을 영위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이랜드에 어떤 계열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랜드 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여드리면요. 쫙! 자, 거미줄처럼 이랜드월드로 시작해서 정말 수많은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랜드가 내어놓은 유통, 외식 등의 브랜드만 무려 15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표에서 보이는 것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 지배구조의 정점이 정말 소위 말하는 간지가 납니다. 박, 성, 수 및 특수관계인. 대부분의 계열사가 비상장으로 사실상 이 모든 계열사가 박승수 회장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이대합 옷가게로 시작해서 이렇게 사업구조를 펼친 박승수 회장님이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계열사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이랜드의 주축 계열사는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랜드 월드, 이랜드 리테일, 이랜드 파크, 이랜드 이츠, 이 4가지입니다. 자, 먼저 이랜드 월드는 그룹의 대표회사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랜드 월드 아래의 SPA 브랜드, 스파오,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 OST, 포란, 에블린 등 주로 이랜드 그룹 자체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패션 브랜드들을 두고 있어요. 이랜드 리테일은 유코 아울렛, 동아백화점, NC백화점, 2001 아울렛, 킴스클럽, 버터, 에코마트, 프란시아, 슈펜 등 이랜드의 짱짱한 유통을 맡고 있고요. 이랜드 파크는 켄싱턴 호텔, 켄싱턴 리조트, 켄트 호텔 바이 켄싱턴 등의 호텔 휴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랜드 이츠는 애슐리, 비자몰, 자연별곡, 페어링식스, 샹하오, 로운 샤브샤브 등의 외식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이월드, 이랜드 크루즈, 이월드 건설과 같이 정말 수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랜드가 이렇게 이대합 옷가게에서 유통, 외식, 호텔까지 사업 확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공격적인 M&A였습니다. 이랜드가 얼마나 M&A 공격적이었는지 사진부터 보여드리면 2010년부터 5년 동안 무려 18개의 브랜드, 레저, 호텔, 유통 부문을 인수를 합니다. 대충 뭔가 매물로 나왔다 싶으면 그냥 싹 다 사들여요. 그래서 2017년 자산 규모에서 부채가 300%를 넘기도 하죠. 자, 저렇게 공격적인 M&A가 가능했던 이유는 2010년 초반 때 이랜드가 보유한 패션 부문이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돈은 어느 정도 잘 벌어들였기 때문이에요. 2010년 초반 때 이랜드가 보유한 뉴발란스가 초대박을 치면서 매출 및 영업이익이 쭉쭉 올라갑니다. 2016년에는 매출이 7조 3천억 원에서 패션 부문 매출만 4조 1천억 원, 거의 60% 가까운 매출을 내기도 하죠. 영업이익 역시 전체 영업이익 4천억 원에서 패션 부문만 영업이익을 2천억을 내요. 뉴발란스뿐만 아니라 저 당시 운영하던 패션 브랜드 라인업 역시 상당히 화려합니다. 뉴발란스, 미소, 스파오, 티니위니, 이랜드 얄짜배기 4대 천왕으로 패션을 통해서 돈을 휩쓸던 시절이었어요. 특히 저 중에서 티니위니를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생긴 브랜드인데요. 이게 한국에선 잘 모르지만 중국에선 그렇게 잘 나갔다고 합니다. 곰돌이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의 성향과 고급화 전략이 중국 시장에 잘 먹혀서 중국에서는 무려 연매출이 5천억을 돌파한다고 해요. 참 신기한 나라예요. 아무튼 한국의 뉴발란스, 미소, 스파오, 중국의 티니위니, 이 같은 브랜드들과 자기들이 보유한 유코와 엔치 등의 유통망으로 든든하게 돈을 확실하게 끌어모았고 그 돈으로 여타 사업까지 확장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랜드 그룹의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화려한 실적 2016년 매출 7조 3,708억원, 영업이익 4,497억원. 자, 2017년 매출 6조 5천억원 한 번에 꺾이고 2018년 6조 1천억원으로 한번 떨어지더니 2019년 6조 선이 붕괴가 되어 5조 9,511억원, 영업이익은 3,764억원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이제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2010년 중반대 이후부터 중국 사드 사태,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내수 경기 역시 부진을 이어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는 패션 부문 시장은 규모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옷 구매 역시 저렴한 SPA 브랜드로 이전하면서 기존 뉴발란스의 이익을 이끌어오던 이랜드 그룹 전체 매형과 수익이 감소하고 맙니다. 뉴발란스가 2014년에는 단일 브랜드로 4천억 원을 상회하는 매출과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지만 의복의 트렌드가 SPA로 옮겨가게 되면서 뉴발란스의 매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영업이익이 축소가 되었어요. 2018년에는 9.8% 수준까지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맙니다. 게다가 뉴발란스 이외 여성복, 캐주얼, 스포츠 등 타복종의 실적 역시 이랜드의 국내 패션 부문의 실적 개선을 제약하면서 2017년까지 국내 패션 부문 수익성은 5%를 하회하고 말죠. 원래는 이랜드 그룹이 그래도 패션 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벌어오면 그 수익으로 새롭게 계열사들을 이끌어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패션 산업 시장이 성장을 멈추고 점차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회사는 돈을 벌지 못하는데 이자 비용이 쌓이고 성한 규모가 줄지 않으면서 신용 등급까지 강등당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그룹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7년 기업의 알짜배기였던 1위 브랜드 티니미니를 중국 회사에게 8,700억 원에 팔아 자금을 확보하고요. 모던하우스 역시 사모펀드에 7천억 원에 매각하고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하면서 부채 비율을 줄여나가죠. 이렇게 패션 사업이 역성장을 하면서 패션이 근간인 이랜드 그룹도 하락세를 겪게 되며 경영의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랜드가 지금 이렇게 된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아무래도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저희가 요즘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잘 살아남기 힘든 것들만 있어요. 자, 지금 이랜드 그룹의 가장 큰 포트폴리오가 패션, 유통, 외식, 호텔 이렇게인데요. 하나씩 쪼개서 보면 패션? 기존 이랜드에 돈을 벌어주던 티니미는 중국에 매각을 했고 뉴발란스 같이 돈을 잘 벌어다주던 고바진 브랜드가 잘 안 팔리죠. 경기 부진으로 소비 심리가 합리적으로 변하면서 의류 트렌드가 아예 비싼 명품 혹은 저렴한 SPA로 변하면서 사실상 이랜드에 돈을 벌어다주던 고마진 의류에 대한 소비는 점점 줄어가고 있고요. 유통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쿠와 NC, 2001 아울렛,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중간적 위치를 점했던 것이 장점이었던 이랜드의 알짜배기 오프라인 유통 쪽도 매출은 지켰지만 점점 영업이익이 감소가 되고 올해 코로나까지 닥치게 되면서 이랜드 리테일은 비상 경영이 돌입하고요. 외식 산업은 당연히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점점 마이너스로 기어가고 있고 호텔도 요즘 사람들이 제일 기피하고 오프라인과 이랜드의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접촉과 대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서는 가장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랜드와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서도 여기 현 시대를 잘 헤쳐나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CJ그룹이에요. CJ그룹도 원래는 2025년 연매출 100조 원 그레이트 CJ 선언할 정도로 공격적인 M&A를 단행했었지만 최근 선언을 철회하고 주요 3대 계열사를 중심으로 기업을 재편하겠다고 보수적인 경영으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CJ도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CGV 영화관, 외식산업, H&B 올리브영까지 이랜드처럼 오프라인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강한 회사예요. 하지만 CJ는 이랜드와는 다르게 한 차원 더 멀리 부유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바로 미디어, E&M이죠. 지금 현재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콘텐츠 미디어와 E&M 쪽 온라인 쇼핑을 강화하면서 지금 시대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쪽에서도 지금 외식은 죽어가지만 포텐 폭발한 HMR이 제일제당 온라인 유통으로 택배 물량을 많아지니 성장하고 있는 대한통운 OTT의 도입으로 점점 높아져만 가는 콘텐츠의 가격에 스튜디오 드래곤 여러가지 커머스와 미디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서 영화, 외식 같은 오프라인 쪽에서 죽을 쓰고 있어도 나름 버틸만한 파워를 잘 보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CJ와는 지금 다른 게 지금 이랜드 그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디어, 온라인 커머스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IT 시대에서 그룹의 실적을 이끌 만한 분야가 상당히 적어서 그룹 차원의 성장 동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랜드를 다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체 브랜드, 유통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미디어 커머스로의 기업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로 현재 그룹 자체적으로 부족한 온라인에 투자를 하면서 이랜드가 가진 계열사들과 온라인 쪽의 결합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올해 6월에 럭셔리 갤러리 앱이라는 오프라인 럭셔리 갤러리 매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앱을 출시했어요. 이랜드 그룹 자체적으로 미디어 커머스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사업으로 럭셔리 갤러리를 고려하고 있다고 기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30대 본부장과 팀원들 역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공격적인 인사 배치를 단행할 정도로 굉장히 젊은 감각으로 신사업을 재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금융 플랫폼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랑 함께 제3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도 참여하면서 금융, 핀테크에 본인들이 강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패션 유통시장 협업을 통해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고요. 카카오와도 MOU를 맺으면서 이랜드는 카카오 기반의 온라인 쇼핑 채널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업군의 콘텐츠를 확보하면서 지금 이랜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 온라인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이랜드 흐름을 미루어 볼 때 지금 이랜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을 어떻게 온라인과 결합시켜 미디어 커머스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큰 난관이자 과제를 그룹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랜드가 작은 옷가게에서 지금까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끊임없는 M&A, 그리고 호텔 외식 등 경제 성장을 동반하면서 함께 커진 사업 포트폴리오로 지금껏 클 수 있었죠. 하지만 현재는 지속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와 코비드19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비가 합리적으로 변하고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외식 산업 역시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부문이 너무나도 약한 것이 이랜드의 단점입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미디어 커머스로의 전환 역시 꿈꿔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룹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만큼 이랜드의 성공 전략이 온라인과 미디어 커머스의 결합에 달려있는 만큼 앞으로 이랜드가 또 어떻게 변모할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랜드, 이대합 옷가게로 이뤄낸 성공신화, 그 신화를 앞으로도 쭉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 매주 두 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 못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보는 www.catch.co.kr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